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게스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본인의 역할은 오늘 얼쑤절쑤 그런 추임새를 맡겠다고 하신 저의 친구 오리님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 저의 우리 집 주인이자 식구인 가진님도 마이크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을 것 같군요. 지금은 일요일 저녁이고요. 매우 피곤한 상태다. 매우 피곤한 상태고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툭 치며 말이 술술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오리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온 지 며칠 돼가지고 계속 붙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굳이 뭔가 이거 녹음기를 켜놓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도 메모를 해보고 저렇게도 메모를 해보았지만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치만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여행하는 마음이에요. 여행하는 마음. 왜냐? 이것은 계획이 없지 않았나요, 선생님? 그렇죠. 계획이 네. 없죠. 원래 뭘 하면 좋을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얘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팟캐스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걸 하자고 했어. 왜냐하면 오리님은 거의 유일한 전 회차를 들은 청취자이기 때문에 아주 애독자만 아니고 애청자이자 충성 고객님으로서 뭔가 단단히 이 프로그램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과 부탁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학술 연구 용역으로 몇 천만 원을 주고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너 생각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과 그게 뭐 있겠는가. 그런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게요. 마음속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서 굳이 그냥 뭐 어떻게 들었었냐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 약간 아무도 청취 후기 같은 걸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앞에서 직접적으로 청취 후기를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물론 가끔씩 나에게 청취 후기를 알려주지. 숨을 안 쉬는 것처럼 말을 빨리 한다. 막 이런 청취 후기가 2배속인 줄 알았다. 그런 청취 후기가 오지만 그럴 때마다 저런 것을 댓글로 남겨라 차라리. 그러면 뭔가 청취자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요즘은 조회수가 한 50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60, 70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쌓이고 그러면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주 가끔씩이지만 좀 조회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시간이 쌓이면 그래도 더 느는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그냥 한 50쯤이 나오는 것이라면 누군가는 듣고 있는 것 같다. 오리님 한 명뿐만 아니라 최소 몇 명은 더 있는 것 같다. 최소 몇 명은 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들 샤이한가 봐요. 그쵸. 그리고 뭔가 옛날에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전문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 상호 소통의 창구를 언제나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의견을 주세요라던가 코너의 내용 사연을 기반으로 한 코너를 운영하거나 근데 그거는 진짜로 청취자가 많고 정말 적극적인 이용자가 우리한테 뭘 줘야 되는 건데 그건 내가 무슨 되게 많이 듣는 진짜 메이저 라디오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그런 것을 주겠느냐. 셀프로 다 써서 자체 수급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그 상호 소통이 가능한 종류의 컨텐츠는 무엇일까? 약간 강의에서도 앞에 있는 강연자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약간 어떤
분위기를 풀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언제나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와다다다다다 매우 빠르게 하는 편이라서 그것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냥 뭐 그런 거를 기획하고 짜고 막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다. 이것도 막 쌓이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팟캐스트 지금까지 어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얘기지. 그거는 할 수 없어. 그런 얘기를 나는 계획이 없고 나는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거니까 계획이 없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너의 친구니까 의리로 듣는다. 정말 재미없다.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지. 의리로 듣나? 아니, 재미없으면 안 듣지. 그니까 그런 마음으로 재밌는 사람이 뭐 누군가는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냥 두면 세상엔 되게 다양한 취향과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주제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전 회차를 들은 애청자로서 혹시 할 말이 있을까?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어떻더라 저떻더라 얘기를 잘 안 해주니까 그리고 뭐 그거를 해달라고 막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걸까 궁금한가? 아주 크게 궁금하진 않지만 얘기 알면 재밌으니까. 좀 더 궁금하면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죠. 네. 겁나 적극성 없네요. 아니 좀 미안하기도 한 거지 사실은.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 어쨌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막 할 얘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적극성 내지는 준비가 필요한데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겠다. 네. 내가 이런 거 팟캐스트의 미래 혹은 지금까지 중간 점검이랄 것도 없지. 지금 20개 했는데 그런 거에 관한 걸 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말을 하다 보면 뭐 좋은 게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말한 것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뭐 얘기를 나눌 텐데 나에게도 사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적극성과 준비가. 그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도 그런 걸 했었어? 아니 전혀 안 했고 그런데 예전에 그 귀천녀의 세계란 할 때는 모든 회차를 기획해서 했으니까 그 회차의 주제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혹은 재미있게 해줄 만한 게스트를 찾아가지고 연결을 했었으니까 반응이 궁금하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잘 준비했고 잘 뽑았다 이걸로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 분명히 좋은 컨텐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막 청취율이나 뭐 반응이나 이런 거를 신경 안 쓴 건 아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일희일비하지 않았지. 그냥 우직하게 그냥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거는 청취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비하진 않아. 좀 다른 측면으로.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기획 의도 자체, 취지 자체가 다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냥 이런 거를 꾸준히 쌓아서 뭐 이를테면 100개 정도를 해본다는 거를 약간의 어떤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 예. 일단 그런 게 좀 쌓이는 게 재미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쌓이는 걸 보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옛날에 유튜브 그 타이핑 해가지고 편집해서 찍었던 것도 매일매일 해가지고 2달 했으니까 한 60개 이상은 했었거든.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누가 조회를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했다는 거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였고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그때는 그냥 했어? 유튜브 할 때는? 어. 응. 그냥 매일매일 했어? 응. 그냥 일기 쓰는 마음으로 아. 쓰는 거였으니까 그때 했던 유튜브는 내가 일기처럼 어떤 글을 짧게 10분 정도 뭐 쓰고 그 타이핑하는 손과 그 글이 써지는 화면을 같이 동시에 편집해가지고 한눈에 보이게 하는 하나의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는 모습을 기록하는 영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딱히 뭐 주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맥락에 맞춰서 뭐 하나의 일관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글을 쓴다. 꾸준히 한다. 그런 목표가 있었죠. 생각해보면 그거랑 비슷한 거네. 그냥 이거는 말을 한다. 꾸준히 한다. 일관적인 어떤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말로는 어쩌라고 해서 내가 되게 생각했던 사소한 고민이나 이런 건가 저런 건가에 관한 거긴 하지만 늘 그런 건 또 아니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쭉 남기는 것이어서 그 생각해보면은 노래하는 대중 가수도 맨 처음에 1집 때 냈던 노래 목소리랑 막 10년, 15년 이후에 노래 불러서 낸 음반의 목소리가 다르잖아.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의미로도 좀 재밌을 수도 있겠다. 되게 나중에 확인하면 그런 생각도 좀 있네요. 그 유튜브를 할 때 재밌었어? 유튜브를 할 때는 재미라기보다는 그때는 회사 다닐 때였으니까 회사가 너무 괴로워서 회사 외에 어떤 자아 실현의 도구로 한 거지. 회사 생활 약간 뭔가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치. 최소한의 에너지로이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걸 해보고 싶었지. 그때는 한 번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라는 걸 올린 적이 없으니까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제일 쉬운 거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한 거지. 그거랑 비슷한 거네 지금도. 근데 유튜브를 할 때는 쓰는 일은 언제나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회사 다닐 땐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한 다른 방편으로서의 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막 괴롭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괴롭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동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측면도 있고 오히려 또 뭐 그 회사의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 않으니까 그냥 에너지가 적절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슬렁슬렁 할만하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팟캐스트 이대로 좋은가 이거는 좀 무한도전에서 시청자 위원들 모셔다가 하는 그런 재미있는 회차가 떠올라서 그 제목 자체가 주는 좀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지금 나에게 막 되게 필요한 고민이라던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 어쩌라고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 내가 이게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뭐 주제도 없고 이런데 내가 계속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와 한쪽 다른 마음으로 아니야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되게 비등비등하게 마음속에서 약간 다투면서 할까 말까가 고민이면은 그런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할까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 그냥 할 건데 이렇게 해도 되나? 좀 더 재밌게 혹은 더 준비해서 노력해서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사실 조금 하고는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지금은 못하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건 아닌데 하기 싫은 건 아니고 혼자서 집에서 녹음할 때도 그냥 틀고 얘기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말 그냥 하는 것 같은 거 말고 내가 진짜 무슨 K-팝 스타 아이돌도 아니고 걔네가 브이라이브 하듯이 켜놓고 아무 말이나 해도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데 좋아하고 카메라를 켜놓고 잠자면 최고로 좋아하고 그런 컨텐츠가 아닌 이상 이것 자체가 뭐가 있으면 좋은 건데 뭐 편안함을 주거나 재미를 주거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만드는 나로 하여금 엄청
보람을 느끼거나 예술적 자아실현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거나 나의 작업으로서의 완성도를 채워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나 하면은 좀 확신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작은 확신이 있지. 그 나의 예술적 완성도를 좀 한 땀 한 땀 쌓아 올려가고 있다는 어떤 그냥 좀 희미하고 작은 확신은 있기는 하죠. 일단 어쨌든 이걸 100개는 할 거다. 3년이 걸리더라도 이런 마음 정도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여행하는 마음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우리가 우리 집에 목금토일 와서 지금 오늘이 4박째인데 집에 누가 와 있는 거 상태가 어쨌든 혼자서 편하게 지내는 거랑 다른 종류의 그 새로움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더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그냥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부시락부시락 거리고 막 씻고 막 설거지하고 물 먹고 막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최소한 물론 없는 듯하게 살 순 없지만 조금 그냥 약간의 긴장과 신경을 쓰면서 아침에서 이제 일기를 막 쓰다가 그 생각을 했어. 아 이런 느낌이 내가 여행 다닐 때 갖는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거든. 난 여행 다닐 때 그 도미토리에서 여러 명이 자는 방에서 자고 아침에 여행 가면 되게 일찍 눈이 떠져서 막 6시, 7시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나와서 막 식당이나 거실 같은 데 앉아서 막 일기를 쓰면서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했고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해. 여행 갔을 때. 그랬는데 집에 혼자서 깨가지고 이 집에서 나 혼자 깨서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일기를 쓰고 있는 마음이 아 여행하는 마음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그래서 아 좋네. 어떤 사실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이유가 좀 다르게 생활의 변화를 줘서 일상하고 다른 느낌으로 내가 뭐 행동하고 반응하고 이러려고 일부러 찾아가는 것인데 그냥 나는 집에 있었는데도 그런 느낌의 환경이 조성됐구나 이래가지고 좀 재밌기도 했다. 그때 이사 오고 나서 한동안은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 거라 그랬잖아. 제가요? 제가 그랬나요?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요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그 새로운 장소에 왔으니까 적응을 뭐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여행 온 것처럼 좀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조금 알아가고 천천히 기웃기웃 거리겠다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고 처음에는 뭐 슬슬 동네를 산책하거나 뭐 어디를 가거나 막 누구를 적극적으로 막 찾아다니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그런 식의 시간을 보냈죠. 조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을 것 같아. 당연히 새로운 곳으로 왔으니까 뭐 좀 낯설고 쉽게 뭐 외로워지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나는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편안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과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그냥 이 약간의 어색함과 외로움과 낯설음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완주에서 전에 살 때는 뭐 이렇게 뭔가 심심하고 별거 없고 뭐 외롭고 막 너무 별로네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커지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좀 괴로워했다고 치면 여기는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아니면 아닌갑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지. 나는 정릉의 작업실 때문에 정릉에 처음 정릉이란 곳을 알았을 때는 진짜 여행하는 마음과 비슷하게 근처에 무엇이 있나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안 가본 저쪽
이상으로는 안 가봤고 멀지 않은데 그래서 요즘에 조금 그러고 있어 다시. 그러니까 재밌더라. 그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저께 대전 시립박물관에 갔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대전이라는 도시, 동네가 막 어떻게 뭐 생겼거나 뭔가 변화했거나 그런 것이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궁금하기는 한데 또 이렇게 바쁘고 게으른 현대인으로서 그런 걸 막 찾아보거나 공부하거나 막 그러기가 너무 또 귀찮잖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그러면서 되게 미루다가 그냥 어저께 박물관도 겸사겸사 친구 왔을 때 같이 가서 쭉 읽어보니까 좀 재밌었거든. 관광객 모드였어. 대전이라는 곳에 대해서 물론 그 박물관을 쭉 읽어보는 것도 관광객 같은 마음으로 본 거긴 했지만 좀 재밌었지. 그리고 뭐 태미 공방이나 그 관사 뭐 공관 뭐 이런 데도 그냥 슬슬 전에도 물론 한번 가보긴 했지만 뭐 그 뒤로도 뭐 자주 갈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또 가니까 좋았고 그 제일 또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 대전 창작 센터 그 성당 건너편에 있는 옛날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장으로 만들었다는 거기 그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맨날 저기 가보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거기를 지나서 성심당을 진짜 수십 번을 갔으면서 정말 포인트가 3만 원이 쌓이도록 성심당에 가서 빵을 사 먹어놓고서도 한 번도 안 들어갔었는데 며칠 전에야 뭐 드디어 비로소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전시가 좋더라고. 그래서 좀 좋네.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외국 여행 가면은 항상 코스로 미술관 같은 거 놓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우린 관광객이니까 엄청 다리가 아프도록 거기를 다 샅샅이 막 돌고 오지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뭐 되게 자주 가서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시간 보내고 오늘은 저쪽 코너에서 시간 좀 보내고 정말 좋겠다. 저렇게 지내면 정말 행복하겠네. 약간 문화와 예술을 자기 삶에 정말 일부러 두면서 사는 모습이네.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놓고 실제로 나는 별로 안 그러는 게 좀 웃기기도 했지. 근데 이제 그 건물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그 미술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진짜 가깝고 정말 오다 가다 들러서 잠깐 서가지고 그냥 뭐 생각나는 그림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보고 뭐 그래도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지. 재밌었어. 거기는 뭔가 계속 전시가 바뀌어? 그러니까 1년에 한 서너 번은 바꿔서 거는 것 같아.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고 혹은 여행하는 마음이든 아니면 얘가 대전 시민으로 여기에 살든 그냥 알아가는 마음이든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약간 너무 맨날 뭐 오기 전에도 내가 요즘 뭐 마감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심심해 죽겠네. 집에서 하루 종일 정말 시간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마음으로 되게 지루해하던 날들도 있었는데 그런 날들에 이렇게 저런 것들을 막 했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그냥 뭐 조급해 할 수 없지 뭐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지 뭐 미술관을 내가 뭐 꼭 가야 되고 뭐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뭐 클리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최근 지금 며칠 사이에 우리가 관광객 모드로 막 박물관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문학관도 가고 막 동네도 가고 저쪽 또 관광지도 가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서울 살면서 그렇게 서울의 역사나 뭐 그런 문화, 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이 박물관, 저 박물관 간 거는 그에 대한 책 작업을 하고 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 가니까 재밌더라. 그니까 재밌었어. 그러니까 재밌고 유적도 서울은 특히 오랫동안 수도였던 곳이니까 유적도 엄청 동네에 숨겨져 있는 것도 많고 특히 사대문 안에는 아이고 방금 가지가 기침을 했어요. 소리가 들어갔을지 모르겠다. 전에 친구가 한 번 왔을 때 그 친구는 워낙 여행도 좋아하고 에너지도 넘치는 친구여서 언니 어디 갈까? 막 물어봐가지고 내가 막 약간 부담감을 느끼면서 얘가 좋아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막 따져가지고 대청 호수가 보이는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박물관에서 봤지만 대전의 인물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 조선시대 유학자인 그 우암 송시열 선생과 그 송씨 가문의 그 동춘당이라는 유적 고택이 남아있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건축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남대학교 안에 오정동 선교사촌이라고 그 한남대가 약간 미션 스쿨 같은 건데 처음에 선교사들이 원래 선교사들의 집이 예뻐가지고 근대 건축물로 남아있는 데들이 있거든. 광주도 그렇고 거기가 그런 유적지야. 그래서 거기를 갔었던 기억이 있지. 근데 그때도 내가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일부러 나 혼자서 막 찾아가거나 그러긴 너무 귀찮아서 안 갔었는데 친구가 왔을 때 그냥 겸사겸사 가니까 아 이런 데가 있네 하고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뭔가 그 친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마음에 막 걔가 좋아할 만한 데를 막 찾으면서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들도 하기는 했지만 물론 걔는 자기는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너무 걱정하고 생각도 많다고 막 그렇게 했었지만 그냥 그래서 좋았고 그 겸사겸사 이렇게 누가 와서 같이 다니게 되는 것도 좋구나. 혼자서 진짜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나서 막 움직이게 하는 힘은 막 누구에게나 엄청 강하게 생기지는 않는다. 그건 되게 특별한 것이다. 그냥 그런 사람 별로 없다. 내가 안 그런 것이 대단히 게으르거나 대단히 그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다닌 거가 재밌었지. 그때 무슨 식물원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세종 국립식물원인가? 하여튼. 근데 거긴 여기서 좀 머니까 세종시라서 근데 이제 봄 되고 했으니까 예쁘겠다. 한번 가봐도 좋겠지.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계속 다녔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나루터 식당의 콩나물탕을 먹었고 콩나물탕은 맛있어. 맛있고 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까지 3번 정도 갔고 어저께 간 게 4번째였던 것 같은데 처음 갔을 때 너무 맛있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조금 맛있었고 세 번째 갔을 때는 맛있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흐지부지 됐었는데 어제 다시 가니까 역시 맛있다. 여기를 정말 갈 수 있는 한 기회를 만들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야? 할 만한 음식이긴 해. 그냥 맑은 콩나물국. 그치. 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맑고 정말 그런 선명하고 깨끗한 맛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치. 그 미가옥의 어떤 깔끔함과 닿아있는 음식의 어떤 특징이죠. 엄청 맛있다고 생각했고 잘 먹었고 내일 또 갈 거고. 그리고 성심당 우동야에 가서 우동도 먹었죠. 성심당 우동야는 자가제면을 한다고 엄청 자랑스럽게 내세우는데 나는 면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뭐 성심당 우동야가 맛있다며 그랬더니 라고 말했었다. 그러니까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줄 모르고 그냥 뭐 우동이 우동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동이 우동이지가 아니지. 세상에는 맛있는 우동과 맛없는 우동이 있을 테니까. 항상 면식에 대해 되게 그렇게 무시하는 별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면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약간 뭐랄까 공들인 음식이 아니라는 그런 취급을 내가 하지 사실은. 그래놓고 갑자기 오전에 숨을 몰아쉬면서 점심때였나? 전화해가지고 샤우팅을 하면서 전화하자 받자마자 막 성심당 우동 너무 맛있는데? 그걸 몰랐냐며 내가 맛있다고 했지 않냐고 했더니 아니 정말 너무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면발이 쫄깃쫄깃 아주 꼬독꼬독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탱탱함. 그렇게 굵은데 별로 그렇게 굵고 맛없는 면이 뭐 밀가루 맛이 이렇게 듬뿍 나는데 그렇지 않다. 고소하고 쫄깃하고 어쨌든 굵으니까 뭔가 씹는 맛도 있고 아주 좋다.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게 맞아. 생각해보면 내가 맛없는 우동도 많이 먹어봤어. 뚝뚝 끊어지는. 뚝뚝 끊어지거나 뭔가 흐물흐물하거나 이제 밀가루 맛 가득 느껴지거나 그런 맛이 있었는데 내가 최초로 성심당 우동야에서 우동을 먹었을 때는 왜 그것이 그렇게 맛있다고 느끼지 못했을까? 그때는 어렸나 봐요. 우동의 참맛을 몰랐나 봐요. 그리고 우리 이모야 떡볶이 사다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었잖아. 지난번에도 먹었을 때 2번인가 전에도 더 먹었었는데 그때도 맛있긴 했지만 막 이렇게 맛있진 않았는데 그냥 뭐 우리가 길에서 파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는 되게 맛있었어.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그치. 매일매일 내가 예전에 어디선가 먹은 떡볶이인데 그 이모야 떡볶이 맛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 떡볶이에는 당근이 채 썰어가지고 들어가 있었어. 근데 당근도 그 안에 넣고 계속 끓이잖아. 그러면 부산의 그 무떡볶이 알지? 그게 점점 수분이 빠져서 꼬들꼬들해지잖아. 그래서 무말랭이처럼 되잖아. 근데 그 떡볶이에 당근도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양념이었어. 근데 당근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 양념을 다시 만난 거야. 너무 맛있었다. 그러니까 그 새콤달콤하고 약간 맵고 근데 새콤달콤한 게 과하지 않아. 그래. 그리고 엄청 진해. 맞아. 아주 맛있었고 침 나와.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고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국물이 잔뜩 남아가지고 한 번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뭔가 그 끓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 후에 병에 담아뒀다. 내일 씨앗 간장처럼. 씨앗 간장처럼 내일 양배추랑 당근이랑 막 라면 삶아가지고 라볶이로 먹으면 맛있겠다. 너무 적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충분해. 그래? 오뎅도 좀 넣고 그리고 나중에 밥도 볶아 먹고. 요만큼이나 무슨 화수분이야? 그럼요.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일 칼국수에 가서 칼국수와 김밥도 먹었죠. 제가 트위터에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칼국수는 늘 누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정말 그런가요? 네. 나만 칼국수를 또 또 이렇게 우습게 무시하고. 봤나요? 아니 그러니까 칼국수에 김밥이 옆에 이렇게 둘줄 어. 단아하게 있는 이 풍경은 그쵸, 누가 그쵸. 봐도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풍경인가요? 좋죠. 그치. 스마일 칼국수에 저는 김밥을 매우 좋아하는데 김밥이 엄청 별거 든거 없는 것 같은데 아주 간도 딱 맞고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아주 감칠맛이 느껴지는 맛있는 김밥이야. 그리고 김치도 겉절이 김치도 진짜 맛있었고. 그래가지고 스마일 김밥이래. 스마일 칼국수.
스마일 칼국수의 김밥도 맛있다. 전에 내가 갔을 때 김밥만 드시는 어르신 손님도 있었어. 그래도 되겠다. 나도 그런 손님 될 거야. 그 국물 주니까. 국물 주니까. 김치도 있고. 좋네. 먹다 싸울 수도 있고. 그럼. 그래서 거기 아주 사람들이 다 김밥을 뭐랄까 그냥 김밥이 아닌 약간 그냥 시키는 거. 거기 가면 무조건 시키는 거. 기본 반찬, 기본 안주. 기본 안주처럼 다들 칼국수를 먹으면서 김밥을 시켜. 우리가 갔을 때도 칼국수랑 김밥이요 그랬더니 칼국수 하나냐고 두 개냐고 확인 다시 하시더라고요. 옆 테이블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 수대로 칼국수를 먹고 김밥을 약간 반찬 먹듯이 시켜서 먹는 것 같아. 그리고 저쪽에 셀프. 항상 그렇게 하면 남으니까 모든 사람이 남기나 봐. 그래서 자율 포장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율 포장대에 뭐가 있으려나 봤더니 쿠킹 오일이 잔뜩 있어서 아마 남은 김밥을 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 포장대에 혹시 국물도 싸갈 수 있는 어떤 식기가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그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틀어서 국물을 싸가지고 올 수 있는 텀블러를 늘 상비해야겠다. 그 나루토 식당 갔을 때 콩나물탕에 국물이 남았는데 국물이 너무 맛이 좋으니까 깔끔하고 담백하고 좀 짜긴 하지만 물 타서 끓이면 되니까 이걸 그냥 남겨놓고 오기가 너무 아까워서 싸우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서 그날 가지고 갔던 텀블러에다가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끓여서 잘 보관해뒀다. 그 텀블러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했지만 그 텀블러 비우고 이렇게 냄새 맡아봤는데 조개 냄새가 조개 육수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났죠. 얼마나 국물이 맛있는지 그 진한 육수의 맛. 그래서 국물 전용 텀블러를 마련해서 차에 항상 상비해 두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국물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자세로 심포지엄을 했었죠. 이 국물이 맑고 그 조개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마늘 같은 재료가 꼭 필요한데 마늘을 편으로 썰어 넣고 고추도 이렇게 송송 썰어 넣고 해서 뭔가 깔끔함과 미적인 그치 효과. 너무 아름답지.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가 콩나물의 노란색과 그 하얀 몸통과 새빨간 홍고추가 엄청 조화롭고 국물도 맑아. 근데 그 조개가 바지락이 아닌 뭔가 예쁜 조개였어. 그래서 진짜로 말한 것처럼 그 편마늘도 되게 그 지저분한 느낌으로 자잘하게 막 부서지는, 그러니까 다진 마늘이었으면 이게 퍼지면서 국물을 탁하게 했을 거고 그 마늘에 딱 떨어지는 조형미도 갖출 수 없었을 텐데 정말로 진짜 아름답다.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운 거는 또 다른 느낌이야. 아름다워. 그치.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되게 좋아하는 맛이니까 맛있게 먹고 좋아했지만 그 그릇 자체, 음식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되게 좋았지. 마치 어저께 박물관에서 본 조선시대 물건의 그런 뭔가 모던하고 화하지 않고 맞아. 화려하지 않고 그런 아름다움? 그러니까 되게 단정한데 세련되고 너무 절도 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졌지. 한참 봤네 진짜 너무 좋아서. 우리 참 먹을 거에 제진심이네. 그쵸. 그 며칠 전에 친구 만나가지고 콩나물 국밥의 맛이 뭐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엄청 흥분하면서 차이가 있다. 그 눈에 핏대를 세우면서 국물의 얘기했어. 탁감과 맑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국물의 어떤 그 성격이 드러나는 맛이 있지. 약간 푸근한 맛과 강렬하고 날카로운 맛과 그냥 약간 텁텁하게 흐지부지한 맛이 있는데 우리의 미가옥은 굉장히 강렬하고 선명하고 깔끔한 맛이다. 그런데 그 나랑 친한 언니가
맛있고 네가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자기한텐 좀 세다. 그냥 약간 오히려? 젊은이들의 유행에 편승하듯이 좀 개량된 맛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래서 내가 좋아하나 보다. 나는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부시장 현대옥 그 본점이 아니지. 남부시장점 현대옥의 시작이 되는 진짜 그 처음 가게. 원조 할머니 셰프님이 하신 그 가게는 지금도 그 현대옥 체인점이 하는 요리랑 좀 다르게 그 본점 스타일의 그대로 출시의 그때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음식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미가옥을 낳은 맛이다. 그러니까 미가옥보다 좀 더 원형에 가까운 맛. 그러니까 미가옥은 더 후세대가 좋아할 만큼 좀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강렬하게 어떤 매력을 극대화시킨 맛이라고 하면 현대옥 남부시장점은 그것 전 단계의 어떤 시작이 되는 맛이어서 너무 그러니까 둘 다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가옥을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콩나물국밥 먹으러 갔지만 다른 데들은 미가옥에 미치지 못하는 맛이 없는데 이 남부시장 현대옥은 미가옥과 다른 종류의 어떤 맛있음이지만 하지만 여기도 탑티어다. 그러니까 존중할 만한 맛이다. 미가옥 대신에 먹을 수 있다. 충분히. 다른 거는 미가옥 그게 넘어설 수 없지만. 이보은 씨가 미가옥에 감흥받아서 콩나물국밥을 파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 친구처럼 콩나물국밥이 거기서 거기지의 입장이 아니었나요? 맞아, 그랬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콩나물국밥에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신 미가옥이고 그쵸. 또 이것은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인식이라던가 감흥이라던가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겠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두부 두루치기도 무시하고 칼국수나 우동 같은 면류 음식들을 되게 음식으로 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맛의 차이를 알긴 하지. 맛있는 우동과 맛없는 우동의 차이를 알긴 하지. 칼국수도. 그렇지만 약간 그 음식의 어떤 그 음식을 정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면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뽑잖아. 그런데 왜 제가 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뭐.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먹고 잘 먹지만 남은 것도 싸우고 그리고 막 좋아하지 않지만 안 먹는 건 아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오징어 추가해서 두루치기 먹고요. 남은 국물 싸워서 밥 볶아 그치. 먹고요. 그리고 좋아하진 않지만 안 먹겠다는 건 아니다. 심지어 많이 먹는다. 그치.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는 좋아해요. 떡볶이는 좋아하고 떡볶이의 우수함과 탁월함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바이죠. 저번에 떡볶이 유명한 밀키트 시킨다고 했을 때 정색해서 그치. 근데 그런 게 아직도 뭐랄까 떡볶이는 물론 내가 하면 그런 맛있는 맛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왠지 떡볶이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실제로 나는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어 먹었다고. 정말 제가 20년도 근데 왜 자꾸 안 하고 사 먹어? 요즘은 안 하네 진짜로. 그러게. 제가 정말 대학생 시절에 저가 아주 떡볶이 장인이었단 말이죠. 모두가 인정하는 정말 맛있다. 그렇게 약간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증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왜냐하면 그때 친구를 지금 만나질 않으니까. 진짜 나의 떡볶이 만드는 핵심은 모든 재료를 먼저 한번 볶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오뎅도 볶고 파도 볶고 나는 감자 당근 뭐 이런 것들도 잔뜩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다 한번 볶아가지고
고추장 뭐 설탕 올리고당 이런 걸로 국물 만들어서 떡 넣고 양파 넣고 같이 그 야채 볶았던 야채를 넣고 같이 버무리거든. 그럼 진짜 맛있어. 우리 그 같이 쇼핑몰 했던 친구들도 진짜 떡볶이 순두부찌개였나? 하여튼 너가 잘 만든다고 좋아했는데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 입맛을 가진 나의 친구가 이것이 무슨 떡볶이냐? 야채 볶음이지. 떡보다 야채가 훨씬 많은 것이 아니냐. 약간 떡볶이 양념이 우리나라가 대충 고추장 그치. 만들어가지고 넣은 제육볶음. 제육볶음, 닭도리탕, 뭐 모든 고추장, 돼지고기 뭐 이런 거의 기본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리고 나는 떡볶이에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나머지 야채나 그런 걸 더 좋아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버섯이랑 잔뜩 넣어서 먹었더니 나의 친구가 이것은 떡볶이가 아니다. 이것은 고추장 야채 볶음이다. 떡사리.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네요. 완주집에 살 때는 떡볶이 그래도 종종 해 먹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안 먹었다. 왜냐고요?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먹으려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잡곡밥 먹고 된장국 위주의 어떤 채소 많이 먹는 식생활을 하려다 보니 그 떡이나 빵이 일단 가루를 낸 다음에 얘를 응집시켜서 만든 탄수화물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어쨌든 그 원형에 가깝게 먹어야 좋다고 하잖아. 통곡물 먹고 통밀식빵 뭐 이런 빵이나 혼합 잡곡빵 먹듯이. 근데 막 떡볶이나 그런 거는 너무 그거의 반대쪽에 있는 음식인 것 같아서. 가끔 생각날 때 외식 정도 하고 집에서는 안 만든다? 뭐 그러려고 하는데 뭐 꼭 지키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기는 해. 그래도 뭐 요즘엔 내가 그 발견한 백반집에서 나물 반찬 많이 나오는 집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먹으니까 잘하고 있다. 아니, 그 백반집에 나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먹을 때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자랑을 하고 막 그래놓고 내가 그래서 막 산뜻 기대를 하고 그래서 거기 가는 거냐 그랬더니 쇠쭉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 거기는 나 혼자만의 식당으로 남기고 싶어. 그래서 또 입장이 그렇다면 또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뭐 나 혼자만의 식당으로 남기고 싶다는 뜻은 아니고 너보고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었지. 혼자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따로 가자. 따로 가자. 나는 언제나 거기에 혼자 오는 손님으로 기억되고 싶다. 굳이 손님을 데려가서 나에게도 친구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것도 뭐 나는 언제나 고독하게 혼자 조용히 와서 밥을 먹는 고로상이야 고로상. 그냥 고독하게 혼자 와서 먹는 리필을 해먹는 리필을 해먹어서 한 공기씩 더 먹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 약간 미스터리한 인물로 남고 싶다. 거기에 친구랑 같이 가서 깔깔깔 거리면서 같이 막 먹고 막 그러고 싶지 않다. 역시 쓸데없는 자의식.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네. 그렇지만 갈 수 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이미 빈정이 상해서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 않기로. 기로 그 나루토 식당만 주구장창 가기로 했다. 그래 그 백반집은 사실 막 모든 음식이 되게 맛있고 막 감동적이진 않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미감이라던가 그 되게 정성을 들여서 잡맛을 다 제거한 완성된 어떤 음식의 깔끔함 이런 건 없지. 그냥 가격 대비 되게 다양한 종류의 반찬이 나오는 식당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가치. 이 고물가 시대에 그 가격에 생선도 나오지 않아? 맞아요. 조기 한 마리씩 작은 거 나와요. 영양가
이게 균형 있게. 그러니까 나름 균형을 맞춘 어, 거잖아 생선이랑.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막 찍어 올린 밥상 사진을 보면 그냥 온통 다 새빨갛게 묻혀가지고 만드는 반찬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적절하게 조리법도 그러니까 뭐가 쌀 때 그 재료를 이용해서 같은 음식을 만들기는 해. 그래도 되게 좀 파니하게 다른 느낌이 나는 음식을 만들어준단 말이지. 그런 디테일이 있어. 그렇게 자랑을 또 하고 나는 그런데 목박이라고 하고 아니 뭐 아주 맛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제 말은. 이것은 마치 영자 언니가 뭔가 뭐 맛있을 때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아서 자기 혼자만 먹으려는 그런 거 생각나는데 참 그런 거 그러게 같네요. 제가 하수네. 영자 언니는 맛있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 이거 먹고 나서 맛있는 티를 절대 안 내지. 혼자 먹으려고. 아 저는 아직 하수여가지고 자랑은 하고 싶고 하지만 나눠주긴 싫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리고 그 식당 아주머니의 어떤 접객 태도도 아주 훌륭하죠. 쓸데없이 막 관심도 안 가지고 말을 걸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고. 하지만 언제나 그 식당에 갔을 때 한 번 나한테 3번째 때쯤 갔을 때 뭐 반찬 더 줄까요? 밥 더 줄래? 반찬 더 줄까요? 그래서 네 했어. 그리고 밥도 더 줄까요? 해서 내가 밥을 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밥을 툭 놓고 가셨어요 옆에. 그래서 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한 반 공기 정도 먹었어. 그래서 그 뒤로 갈 때는 항상 사장님 밥을 더 준다고 하면은 먹는다고 해야 되나 만다고 해야 되나? 반찬 같은 경우는 사실 나물 종류는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을 만큼은 이렇게 간이 세진 않나 봐? 그렇진 않고 그리고 약간 이상하게 내가 진짜로 거기 나오는 반찬을 그 배추김치만 빼고 거의 다 먹거든 진짜로. 진짜 바닥이 보이게 다 먹어. 그렇게 먹어도 밥 한 공기랑 딱 맞아. 그것은 암묵적으로 너가 균형을 맞추고 그치. 먹보로써. 그치 먹보로써. 뭔가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매트릭스 화면처럼 이렇게 맞아. 오거나이즈 하면서 먹기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딱 먹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면은 그냥 배가 부르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또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완결성이잖아. 그래서 좋아서 굳이 거기서 뭐 밥을 더 달라거나 뭐 반찬을 더 달라거나 그러지 않아. 그리고 나서 조금 늘 더 먹고 싶은데 그래도 더 먹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그렇다고 내 손을 번쩍 들고 이 반찬을 더 주십시오, 밥을 한 공기 더 주십시오까지 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고 돌아서 오는데 한 번 나에게 먼저 사장님이 물어가지고 밥과 반찬을 더 주신 적이 있으니까 맨날 오늘도 물어보지 않을까? 오늘도 물어보지 않을까? 오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먹을까 말까? 뭐 고민했는데 사장님도 늘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뒤로도 계속 안 물어보다가 또 어느 날 한번 랜덤이다. 밥 더 먹을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러고 났더니 막 진짜 반찬도 처음에 줬던 거에 막 2배 가까이 막 듬뿍 담아주고 밥도 한 공기 주니까 또 더 준 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막 다 먹어가지고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이 배가 불러서. 근데 뭔가 되게 좋다. 맛있게 먹으니까 좋으시고 또 더 맛있게 먹으라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 그쵸. 그런데 난 이미 배가 부른데. 그러니까 내가 괜찮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못할까요 우리는. 먹보니까요. 먹보니까. 그래서 그냥 주면은 그냥 약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더 먹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더 먹지만 너무 배는 부르다. 그래서 언제나 다음에는 더 먹겠냐고 해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막 이렇게 또 예니요 그러는 거 아니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너무 준비하는 마음으로 입에 들어갈 때부터 주문할 때부터 오늘은 한 공기만 먹겠습니다. 왜 저래? 너무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비그덕 하면서 들어가서. 근데
좋긴 좋은데 음. 조금 너무 가까운 시기에 한 3일 만에 가면은 약간 이게 막 특색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어쨌든 그 나루토 식당이나 미가옥처럼 나에게 어떤 기쁨을 그러니까 맛으로서의 감동을 주는 음식이 아니니까 가까운 때 먹으면 약간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좀 올라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일주일에 2번 가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나루토 식당을 또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해먹고 이러면 되겠다. 나루토 식당은 콩나물탕이 8,000원이고 백반집은 7,000원이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나루토 식당에 가서는 콩나물국을 이제 늘 싸울 거니까 집에 와서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 콩나물을 잔뜩 넣어서. 그러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주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네요. 여행하는 마음에서 나의 단골 식당. 아니지. 여행하는 마음에서 여행을 할 때도 나는 언제나 그 예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진 않았다. 여행할 때는 그냥 뭐 적절하게 잘 살기 위해 다녔으니까 지금도 잘 살기 위해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먹으러 갔을 때 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에다가 늘 상비용으로 통과 텀블러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차를 안 타고 갈 때는 꼭 챙겨야지. 통을 잊지 말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란 말이야. 자꾸 나의 단골 식당으로 가지 말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뭐 꼭 돌아올 필요가 있나? 나의 단골 식당과 남은 음식 재활용의 다짐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니 여행할 때도 남은 음식 재활용해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다고.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것이 여행하는 마음인가요? 그럼요. 여행하는 마음은 어디서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거칠게 현지인처럼 살기라고 막 말을 했었는데 현지인처럼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인 것 같아. 물론 여행할 때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닌 방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 안 쓰던데 돈을 쓴다거나 안 해본 거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뭐 발리 가서 스카이다이빙은 호주에서 했었구나.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뭐 비싼 돈이지만 하기로 결정하는 거는 그냥 여행은 그러려고 가는 거니까 이런 마음이고. 그때 또 막 발리에서 그냥 정말로 현지인들 사 먹는 500원짜리 밥 사 먹고 이럴 때는 뭐 돈이 아깝기도 했고 현지인들 먹는 것도 나는 충분히 잘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더 좀 여행의 묘미가 느껴지는 일이어서 그렇게 했고, 장 봐 와가지고 집에서 요리도 되게 많이 해먹고, 여행 다닐 때도 장 봐서 집에서 요리 해먹고, 그렇게 주방이 잘 돼 있지 않은 곳에서도 뭐 빵이랑 야채랑 햄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 경비를 아끼려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좀 아쉽기는 한 것 같아. 그 먹는 거나 그런 식당에 가는 것도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경험처럼 뭐 돈이나 뭐 시간이나 용기를 내서 경험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막 그거는 생각보다 좀 마음이 더 잘 안 나긴 하더라고. 일단 돈이 좀 너무 아까웠고 뭐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였기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돈이 아까운 게 제일 크니까 마음도 더 안 나긴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저기 가가지고 약간 이런 경험을 할 마음이 편치가 않아. 막 내가 이게 무슨 음식인지도 잘 모르고 뭘 시켜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막 이거저거 다 먹어볼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거를 약간 긴장하면서 가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렇게 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냥 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약간 두려움이 좀 커서 잘 많이 안 갔어. 그럴 때는. 먹는 거에 진심이라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컸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은 그래서 재작년이 아니구나. 옛날에 2019년에 베를린 갔을 때도 뭐
커리부어스트 뭐 소세지 뭐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꼭 가서 먹고 막 그러긴 했지. 그 홍콩 가서도 맛있는 딤섬집 가라고 막 검색해서 갔어. 근데 진짜로 정말로 막 영어나 다른 외국인을 위한 메뉴판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막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대충 골라서 막 적당히 먹었는데 그것이 어떤 만두인지 맛있는지 막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정신없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 된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것이 신기하고 재밌을 때도 있는데 그냥 좀 두렵고 막 내가 너무 위축되고 이런 느낌일 때가 좀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느낌일 때는 많이 안 갔어. 막 레스토랑도 안 가고 어디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베를린에서도 그냥 마트에서 샌드위치 사서 많이 먹고 뭐 테이크아웃으로 뭐 사다가 그냥 공원에서 먹고 막 그랬었지. 소세지 먹었어? 그래서 소세지 먹었어. 소세지는 먹었어. 소세지? 뭐 소세지 어디서나 팔아? 어디서나 많이들 파는데 또 관광객들이 꼭 가는 유명한 어떤 가게가 있어서 거기는 찾아갔었어. 뭐 좀 달라? 모르지, 다른 걸 많이 안 먹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막 아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또 돈이 남은 거야, 가져간 돈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초기에 여행 다닐 때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돈이 그렇게 남으면 막 공항 인근에서 비싼 것도 막 사 먹고, 그러니까 비싼 거라긴 그렇지만 그냥 남은 돈을 뭐 어디다 쓰겠냐 이런 거 다 썼는데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이 돈이 나중에 어디서든지 다 쓰이잖아. 다시 또 오면 되고 뭐 유럽에 또 오면 유로화 쓸 거고. 그래서 남은 돈도 늘 그냥 그대로 챙겨와. 그래서 지금 저 지갑에는 되게 각국의 통화들의 돈들이 잔뜩 있어서 언젠가 또 가서 쓰겠거니 싶기는 한데 여행을 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아 현재는. 근데 옛날에도 많이 다니긴 했지만 막 여행을 막 좋아해서 여행을 꼭 가고 싶어서 막 준비하고 노력해서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으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긴 어렵지. 그냥 하면 하는 거지만 이런 마음들을 여행을 진짜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마음도 아니니까 막 기회가 주어져도 잘 안 가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나 혹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 친구들이 제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많이 갔네요 막 이러면서 그것은 여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랑 비슷하네요. 안 좋아하지만 안 먹진 않는다. 많이 먹는다. 나도 여행을 뭐 아주 좋아하고 뭐 간절히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가기는 한다. 갈 기회가 생기면 다 간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다녔고요. 지금 대전에 와서 여기저기를 좀 쏘다니니까 좀 재미있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앞으로 그래서 그 대전 시립박물관에 가서 약간 전체적인 느낌으로 대전의 역사라던가 이런 거를 좀 조금 이해했으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계속 내가 미가옥의 뒤를 이을 대전에서의 어떤 영혼의 음식 대전을 나에게 대전의 의미를 강렬하게 심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두부인가? 그것이 콩나물인가? 왜냐면 콩나물탕이라는 음식을 내가 진짜 다른 데서 생전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가 그런 음식이 탄생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준 것처럼 대전이 콩의 도시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전은 콩의 도시인가? 이것에 대한 약간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네요. 성심당 60만 원 매출 네. 포인트 3만 점 가진 분으로서 뭔가 빵의 도시에 대한 그런 호기심은 없나요? 제가 빵을 많이 먹긴 했지만 빵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요.
제가 빵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먹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빵과 칼국수 집이 또 대전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칼국수가 대전에 많은 이유가 또 이제 빵이 성심당을 비롯해서 대전에 빵집이 많나? 어쨌든 칼국수 집이 많은 이유가 뭐 밀가루에 뭐 유통상 대전이 중요한 도시여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빵도 그런 이유에서 영향을 미쳤겠지? 밀가루에 큰 관심은 없지만 제가 콩과 두부 두루치기도 대전이 콩과 두부의 도시라서 두부 두루치기가 유명해졌을 테니까 제가 콩과 두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밀가루에 대해서도 뭐 알게 되면 좀 관심을 가져볼게요. 사실은 빵보다는 성심당 자체에 관심이 좀 있어서 언젠가 성심당에서 일을 하고 말 것이다. 성심당에서 알바를 꼭 하겠다 언젠가 그런 욕심이 있죠. 성심당 대전에서 살면서 성심당 알바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순간 또 드는 생각이 언젠가 그 보람 작가네 집에서 막 얘기할 때 그림을 너무 안 그려서 고민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림을 뽑아가지고 붙이면서 그것이 채워지는 거를 동력 삼아서 못 그리는 건 빈칸으로 세워놓고 뽑자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막 좋아하면서 박수치면서 집에 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콩의 도시와 두부와 밀가루와 대전의 어떤 근현대 식생활과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도 이러다가 사라질까봐 좀 부끄럽네요. 아마 조만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 활발히 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몇 되지 않는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되게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매우 게으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위안을 하면서 언젠가 그런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내가 그때 막 혹시 논문 같은 거 공부하고 싶으면 같이 찾아줄게 라고 했는데 보현이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을 때 나랑 접근 방법이 좀 다르구나. 보현의 방법이 있겠다 싶었지. 그런데 그런 방법 없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혼자 막 논문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나의 방법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일단 콩나물탕을 많이 먹어야겠다. 그게 방법이야. 그쵸. 그건 나의 방법이죠. 내가 미가옥을 많이 먹은 것처럼 일단 콩나물탕을 많이 먹어야겠다. 그때 좀 별로라고 하면 또 콩나물탕 말고 또 있지. 모르겠어.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런 가서 그렇게 또 다른 데 가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두부 두루치기에 대한 악감정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무슨 음식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빨리 걷어야 할 텐데 쉽게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 마음이 계속 반성하고 있지만 왜 그다지 단순한 콩나물탕에는 반응하면서 병갈하지 않아서 그런가? 너무 빨개? 그런가? 약간 미적인 어떤 만족감을 나에게 주지 못하나? 아니지. 미적인 어떤 강렬함은 있잖아. 약간 조선시대 양반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런가 봐. 나의 미감은 조선시대 양반 스타일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선시대 양반이 콩나물탕은 먹지만 두루치기는 안 먹을 것 같아. 괜찮네. 그래. 어쨌든 새로운 수학은 대전시립박물관 재밌었다. 그리고 근현대 전시관도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냥 조금 살펴보고 나루터 식당에 더 자주 가야겠다. 나루터 식당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역시 여행하는 마음은 맛집 탐방으로. 아니 뭐 그런 거죠 뭐. 그 여행에 제일 중요한 건 또 맛집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렇게
베를린이나 홍콩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게. 뭔가 잘 따져보고 차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라서 좋네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음. 약간 뭐 부산 놀러 갔을 때도 엄청 잘 조사해가지고 맛있는 떡볶이집 어디 학교 앞에 있는데 막 찾아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 진짜 맛있는 데 있었는데. 제주도 갔을 때도 그 거기서는 모닥치기라고 해가지고 막 튀김처럼 한꺼번에 비벼주는 그런 떡볶이 유명하다고 해서 막 그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떡볶이, 그치. 뭐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두들 대부분 좋아하지. 역시 여행은 맛있는 걸 먹는 것인 것 같군요. 어머, 벌써 1시간이나 넘게 했어. 네. 그럼 이제 그만 정리해 볼까 봐요.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가지야, 한 말씀만 해봐. 가지야? 너네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가지, 한 말씀만 해봐. 한 말씀만. 나는 퍽퍽한 사료만 주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